자, 임의적 퀴즈 사항입니다. 자, 법조문을 보면 자, 수개의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 택일적으로도 기재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적 퀴즈 사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비적이 뭐고 택일적이 뭔지를 좀 볼게요. 자, 예비적 기재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순서를 정해서 기재하는 것을 말해요. 자, 밑에 얘가 나와 있는데 얘에다가 체크하시고 자, A 폭행으로 B가 사망했을 때 요걸 볼게요. 자, 이건 적지 마세요. A가 있고 B가 있단 말이에요. A가 계모예요. 자, B는 I인데 이 계모가 I를 막 때려요. 폭행으로 막 때려요. 그리고 I는 죽게 됩니다. 그렇죠?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 아이가 단순한 폭행으로 사망한 정도를 넘어갔단 말이죠. 부검 결과를 보니까 갈비뼈, 늑골이 막 부러지게 되고 한두 대도 아닙니다. 몇 대가 부러지게 되고 막 다리가 부러지게 되고 막 불로 지졌던 물로 막 끓는 물에 막 이렇게 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폭행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 계모는 그래요. 자기가 그 아이를 그렇게 때렸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데 계모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난 살인죄의 고의가 아니다. 처음부터 없었다. 나는 폭행의 고의밖에 없었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에 보거나 검찰에 봤을 때는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단순 폭행죄의 고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공소장 제출할 때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는 거잖아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막 때리게 되면 그것도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인죄로 기소했다라고 하게 되면 판사는 불구분리 원칙에 따라서 살인죄 여부만 검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칫하다가는 살인죄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죄가 나온다니까요. 그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적 기재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일단은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지? 주의적 1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1순위를 정해서 1순위가 바로 주의적 공소사실인 거예요. 그것을 살인죄 이렇게 적고 살인죄를 적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살인죄가 부인된다면 무죄로 풀어주지 말고 그때는 두 번째 순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적어요. 그때는 폭행치사 이것만이라도 검토해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순번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순번대로 검토해달라. 살인죄를 먼저 검토해두고 살인죄가 인정되면 거기서 끝내주면 좋고요. 만약에 살인죄가 부인될 때에는 2순위에 해당되는 폭행치사를 검토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예비적 기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줄 끝에 가볼게요. 선순위에 해당되는 것을 주의적 공소사실, 또 다른 말로는 본의적 공소사실 이렇게 부르고 차순위가 바로 뭐가 된다? 예비적 공소사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택일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서를 정하지 않고 두 개 중에서 어느 한 사실을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방법을 말해요. 자, 됐죠? 자, 허용 범위 볼게요. 자, 이 예비적 택일적 기재라고 하는 것은 1번 체크할게요. 자, 공소 제기 시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시 동그라미 2번. 공소장 변경 시에도 예비적 택일적 기재가 허용된다는 것을 봐두시고요. 2번 볼게요. 자, 조문에서 수개라고 하는 말 나올 거예요. 올라가 볼게요. 여기 나오죠? 수개의 범죄 사실과 적용법제를 기재할 때는 그쵸? 여기는 살인죄하고 폭행치사였잖아요. 얘는 많아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살인과 폭행치사도 있지만 뭐 절도와 횡령의 관계라든지 절도와 뭐 권리행사 방해 죄 등의 관계라든지 그쵸? 뭐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 수개라고 했을 때는 이 예비적 택일적 기재가 그쵸? 이 두 개의 죄 중에서 동일성이 인정될 때 한해서만 예비적 택일적 기재가 인정될 것이냐? 아니다. 동일성 여부를 떠나서 전혀 별개의 죄들끼리의 사이라 할지라도 예비적 택일적 기재가 인정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 나와 있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허용될 것이 문제가 되는데 학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판례 체크하시고 판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의 경우에도
예비적 태길적 기재가 인정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판례가 별표가 3개짜리네요.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자, 범죄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밑에 일시, 장소, 수단, 객체 등이 달라서 다르다 동그라미 쳐봐요. 다르다는 말은 동일성 분료라는 얘기예요.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다. 분료라는 겁니다. 수개의 범죄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예비적 태길적 기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만약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하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 법원의 심판 볼게요. 자, 법원의 심판. 자, 심판의 대상을 보시면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사실, 그쵸? 여기 예비적 1순위, 2순위, 그쵸? 선택적, 전부 다 공소장에 기재된 것이라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심판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논리는 항소심도 똑같아요. 항소심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앞에서 여기 공소장에 1순위의 살인, 2순위의 폭행치사라고 기재를 했다 했잖아요. 그치? 근데 법원에서 폭행치사를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쵸? 폭행치사를 인정했다면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잖아요. 항소를 제기할 때는 이 폭행치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요 살인죄 있죠? 살인죄까지 같이 가요. 세트로 다 같이 갑니다. 그게 바로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모든 것이 다 판단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각주 가볼게요. 각주 읽어보세요. 각주 어려운 부분 아니기 때문에 요 기출 든 적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예비적 기재 모두 다 전부가 심판 대상이 된다. 태길적 기재 모두 다 심판 대상이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판례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비적 공소사실, 그쵸? 요것만 유죄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항소하게 되면 예비적만 이심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적 플러스 주의적까지 함께 동그라미 함께 같이 이심된다는 거예요. 같이 심판 대상이 된다. 예비적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적까지 같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됐고 태길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길적 밑줄 그어보세요. 또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그 이외의 다른 사실, 그렇죠? 그 이외의 다른 사실 이라 할지라도 철회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다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심판의 순서 볼게요. 자, 예비적 기재는 순서의 제한을 받겠죠. 그렇지만 태길적 기재는 순서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어느 것을 먼저 심판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판단 방법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경찰직 하시는 분들은 안 봐도 돼요. 이건 경찰직 하시는 분들은 안 봐도 되고 국가직 구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만 보세요. 그분들만. 그래서 국가직 구급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국가직 구급에 한번 나왔고 2007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그것이 이제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2번이 나왔는데 국가직 구급에서만 경찰직은 안 봐도 돼요. 경찰직은 이거 안 봐도 됩니다. 국가직 구급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검사의 상소. 이것도 뭐 어려운 것 보면 아니에요. 자, 예비적 기재에서 주의적, 즉 본의적 공소사실 유죄였다면 그때는 검사 너 소원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검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죠. 근데 주의적은 배척되고 예비적을 인정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검사의 상소가 허용되는 거예요. 그쵸? 자, 태길적 기재는 어느 하나를 유죄로 인정했다면 당연히 검사 너 소원 들어줬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판례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태길적 기재 나와 있지? 여기 유죄 나와 있지? 그러면 검사 네 소원 들어줬기 때문에 검사는 상소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공소장 1번주의입니다. 일단은 자, 공소장 1번주의가 뭐예요?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라. 하나만 제출하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잡다한 거 제출하지 말고 잡다한 거 제출하게 되면 법관에게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판단 자체가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공소장 1번주의입니다. 자, 이 공소장 1번주의는요. 자, 밑에 법조문 가보세요. 규칙이지, 규칙. 규칙에 있다는 겁니다.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지, 자, CF 형서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면 틀려요.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X 이렇게 필기하시고, 자, 법조문 가보시면 공소장에는 1항에 규정된 서류 외에는 다른 것은 적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 1항이 뭘까요? 1항이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여기 1항 있죠? 이 동그라미 2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여기 1항 나와 있죠? 본 적 있습니다. 전 시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선임서, 그쵸? 또는 보조인이 선임되었다면 그 신고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 등본,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이거 다 읽은 적 있죠? 요것만 제출할 뿐이지 그 외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서류는, 예단이 생길 수 있는 다른 서류는 제출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자, 읽어보시고, 그렇죠?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라 이런 얘기고, 자, 2항 체크하세요. 형사법 밑줄 그시고 X. 군사법원법이 있어요. 군사법원법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규칙에 있고. 중요한 것은 형사법에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론적 근거도 시험 2번 나왔어요. 자, 여기 1번 체크하세요. 당사자주의입니다. 당사자주의가 뭐야? 형사소송 진행에 있어서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준다는 거야. 당사자에게. 그래서 법원은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2007년도 국가지 9급에 이론적 근거 당사자주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공판중심주의도 밑줄로 한번 가보세요. 이것은 2004년도 행정고시에 나왔는데, 공판중심주의가 뭐지? 공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 두 가지, 뭐 2번하고 4번이 쉬운 거고, 총 4가지로 거론되는데 1번하고 3번은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자, 내용 볼게요. 자, 예단, 즉 선입견이 생길 수 있게 하는 서류 첨부는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 2번 많이 나왔어요. 동그라미 2번. 그 앞 페이지 가서 규칙 118조 1항 꼭 좀 다시 한번 봐두세요. 밑줄 거 이거. 밑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첨부해도 된다는 겁니다. 공소장에다 밑줄 긋은 것을 첨부해도 된다. 자, 인용금지 읽어보시고, 여사기재 금지입니다. 즉 여사기재라고 하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 그 외의 것을 적는 거. 그쵸? 우리 판례도 여사기재는 금지하고 있어요. 여사가 뭐예요, 여사? 여사라는 것이 한자로, 이게 남을 여자거든. 남을 여자. 이를 사자 써서. 그쵸? 그래서 꼭 필요치 않은 얘기입니다. 꼭 필요치 않은 것을 적지 말아라. 꼭 할 말만 해라. 누구랑 만나도 할 말만 해라. 불필요한 얘기를 하면 사람을 싱겁다 그래. 그쵸? 그래서 공소장에 적을 때에도 꼭 필요한 것만 적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적지 말아라. 그게 여사기재 금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공소장 1번주의 내용에는요. 기타 사실 기재 금지. 이게 바로 여사거든. 여사 기재 금지도 공소장 1번주의 내용에 포함된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어요. 금지. 자, 밑에 판례도 보시면 공소장 첫머리에 법원이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지 말아라. 그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적고 장황하게 나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밑줄 그으시고 X. 여기 불필요하게 나열 밑줄 그으시고 X. 됐나요? 자, 다음. 자,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끊었어요? 자, 앞에까지가 뭐예요? 제목을 보시면 첨부금지, 인용금지, 여사기재 금지가 이제 공소장 1번주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공소장 1번주의 내용은 끝났는데 더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문제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전과기재.
공소장에 정과 적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이야. 정과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꼭 공소장에 정과, 공소사실 외에 정과를 적으면 판사에게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적어도 된대요. 적어도 된대요. 자, 그래서 여기 전과 동그라미 쳐봐요. 이거 출제가 많이 됐던 판례입니다. 이 판례 별 체크하시고 이 판례 체크하시고 자, 보세요. 누범, 상습범 다 전과잖아. 그쵸?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 공소장 기재는 적법이다. 봐봐요. 그럼 봐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 적어도 적법이란 말은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는 것을 적었다 하는 것도 당연히 적법인 거야. 아시겠죠? 됐고 그 다음 여기 소년부 송치처분 나와 있죠? 전과자? 이거 그 공소장에 네 직업이 뭐냐? 직업 없다 이것을 적었다 하더라도 즉 소년부 송치처분 전과를 적었든 직업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었든 이것도 위법은 아니다. 적법이다 봤습니다. 자, 여기 범죄 전략 나왔네요. 동그라미 치시고 색깔 칠할게요. 정과 색깔 칠하시고 소년부 송치 색깔 칠하시고 범죄 전력 색깔 칠하시고 뭐 직업 적음 이것도 뭐 색깔 칠하시면 돼요. 적어도 된다. 자, 다음 공소장에 악성격이나 악경력을 적어도 되느냐? 적어도 된다는 거야. 그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을 이루고 있거나 내용을 이루고 있거나 내용 밑줄 그어보세요. 밀접한 관련 밑줄 그으시고 그러면 된다는 말이야. 그 외에는 안 됩니다. 그 외에는 기재가 금지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판례가 굳이 없기 때문에 뭐 잘 나오진 않아요. 판례 있는 곳에 문제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과가 출제가 잘 되는 거야.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자, 동기도 판례가 있죠? 동기 적어도 되냐라고 하니까 판례가 동기 적어도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세 번째 줄에 동기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밑에 나와 있지? 동기 동그라미 치시고 경위 동그라미 치시고 적어도 된다. 자, 됐나요?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살인이나 방화죄의 경우에 있어서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나와 있죠? 직접적인 동기 이 밑줄짝 동그라미 1번. 그리고 공소범죄 사실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 있죠? 밀접 불가분의 관계 있는 동기죠? 여기도. 동기죠? 동그라미 2번. 그 밑에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라고 나와 있죠? 3번. 다 된다는 거야. 1번 적어도 되고 2번 적어도 되고 3번도 적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동기 색깔 칠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색깔 드시고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여덟 색깔 칠하시고 요것도 된다. 1번, 2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3번까지 된다. 3번까지. 됐어요? 자, 그 밑에 여기 나와있지 동기? 동기도 색깔 칠하시고 경위 색깔 칠하시고 된다. 공소장 1번지 적어도 이것을 적었다 하더라도 공소장 1번지 2배가 아니다. 됐어요. 자, 여죄 기재 적어도 될까? 여죄 기재는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는 거야.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일단 끊어봐요. 그럼 판례는 어떨까? 판례도 그렇게도 봐요. 근데 여기와 관련된 명백한 관련 판례는 없고 판례는 이런 판례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 사실을 기재한 공소장은 위법이지 않다. 그래서 공소장이 완성된 범죄 사실은 설령 그것이 여죄를 할지라도 완성된 것은 적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판례 나와 있지 밑에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갑이라는 친구가 A라는 죄하고 B라는 죄 두 개를 저질렀어요. 저질렀는데 요 A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됐어요. 공소시효 미완성인데 요 B라는 죄가 공소시효가 완성됐단 말이에요.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기소해봤자 이건 의미가 없죠. 이건 공소시효 완성됐기 때문에 기소해봤자 법원으로부터 면소 판결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검사는 A죄만 이렇게 기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A죄만 기소하면 되는데 검사가 공소장에다 A죄만 적는 게 아니라 B죄까지 같이 적어요. 적은데 이 B죄는 땡땡하고 공소시효 완성되었다 라고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법원에 가서 면소 판결을 받을 것이지만 법관이 봤을 때 이 공소장을 법관이 볼 거 아니에요. 법관이 봤을 때 이놈 봐라. A죄만 저지른 게 아니라 B죄까지 저질렀네. 근데 B죄를 아주 옛날에 저지른 거야.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한 10년 전에. 어쨌든 이거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이 갑이라는 사람의 죄질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죄가 한두 개 저지른 게 아니야. 그치? 따라서 판례는 뭐라 하냐면 즉 B죄가 공소시효 완성되었고 처벌할 수는 없다 손치더라도 A죄를 하다못해 전과까지 적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전과도 적으라 했는데 전과도 적는 마당인데 공소사실이 완성된 건 못 적겠습니까? 판례는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괜찮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색깔 칠할게요. 여기까지 색깔 칠할게요. 자, 위반 효과. 자, 공소장이 1번주에 위배된 공소 제기를 했잖아요. 그럼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 때립니다. 판결, 요 판결 동그라미 치시고 색깔 칠하세요. 결정하면 틀려요. 굳이 결정 제가 안 적어도 되겠죠? 다음 하자 치유 볼게요. 하자 치유가 출제가 잘 되네. 첫 번째 거 체크하시고 두 번째 거 체크하시고 첫 번째 거 보세요. 공소장 1번주에 위배된 공소 제기를 할 때는 공소기각 판결 때린다 그랬지? 그치? 일단 끊어보세요. 자, 근데 그 공소장 1번주에 위배된 공소 제기에 있어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하등 아무런 이의가 제기가 되지 않았고, 그쵸? 자, 이의 제기 밑줄 그으시고 X. 또 법원 역시 실체 파악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졌다면, 그치? 법관의 심증 형성 밑줄 그으시고 이루어진 단계라고 한다면 더 이상 공소장 1번주 위배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효력을 다툴 수가 없다. 그 말은 하자 치유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판례랑 비교할 것이 밑에 판례거든요. 밑에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즉 공소장 1번주 위배된 공소 제기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됐다는 거야. 이의가. 여기 이의 세 붙여볼게요. 이의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심증 형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자 치유가 안 된대요. 그러면 이 판례와 이 판례를 비교할 때 어디가 키워드일 것 같아요? 첫 번째 판례도 심증 형성이 있고 두 번째 판례도 심증 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증 형성 갖고는 큰 차이가 없네요. 근데 첫 번째는 뭐가요? 첫 번째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판례는 이의가 제기된 거고요. 그래서 자, 공소장 1번주 위배되었을 때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안 되었다면 하자가 치유가 되어서 효력을 다툴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의 제기가 되었다면 하자 치유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의 제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봐두셔야 돼요. 됐어요? 특히 이 첫 번째가 무지무지 많이 나왔어요.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 책은 여기까지 나와 있을 건데 제가 요 판례를 추가했거든요. 요 판례를 추가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적으세요. 자, 여기서 이의 제기했다 했잖아요. 이의 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인데 필기는 일단 나중에 하세요. 자,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잖아요.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라면 자, 더 이상 공소장 1번주 위배를 내세워서 위법을 다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맨 밑에다가 자, CF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안 된다. 됐나요? 이게 판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요 판례 필기하지 마시고 요 제가 지금 필기해드렸던 요것만 필기하시면 돼요. 즉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의제기 부분 있지? 이의제기는 언제까지만 하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라 이건 말이다. 이거 필기했죠? 필기했으면 이것은 이의제기 나와 있지? 이것은 땡땡 하시고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렇게 적으면 돼요. 됐죠? 적용 범위를 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제기 단계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소제기 이후 세무책계요. 이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2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 이후 단계가 어떤 것이 있어요? 여기 공판 절차, 갱신 후의 절차, 상소심 절차, 파기환송, 이송 후의 절차, 기출입니다. 기출. 요 얘 있지? 밑줄 거두세요. 기출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약식하고 직결심판이 중요해요. 약식명령과 직결심판에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될까의 문제인데, 자, 동그라미 1번 나와있지? 동그라미 1번. 약식명령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자, 보세요. 검사가 약식을 청구할 때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수사기록, 증거물을 함께 제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가 않는다. 판례 체크하시고 여기 세 번째 줄 나와 있지?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증거물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반되지가 않는다. 자, 됐나요? 이 판례 잘 나와요. 일단 여기서 끊어보시고요. 자, 2번 체크하세요. 근데 법원이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자, 공판 절차 밑줄 그으시고 정식재판 청구 밑줄 그으시고 그럴 때는 이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자, 직결심판 어떨 것 같아요? 직결심판도 똑같아요.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직결심판 같은 경우에는 또 약식과는 다르게 정식재판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똑같이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보세요. 여기 1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올라가서 1번 체크하시고 여기 2번 체크하시고 그러면 총 4가지가 있죠. 약식 2가지, 직결 2가지 총 4가지가 있는데 적용되는 것은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공판 절차, 정식재판 청구. 즉 약식명령에서 공판 절차, 정식재판 청구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3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게 외워두세요. 자, 여기도 보시면 그치? 직결심판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 직결심판하고 여기 약식하고 는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위 정식재판 청구로 일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 기록 및 증거물이 경찰서장 등을 거쳐서 법원에 송부된다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직결심판 청구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하는 말은 공소장 일본주의 적용이 배제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이 꺽쇠 2번은 12년도 승진 시험에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합니다.